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그재그로 서주셔도 좋고요. 네, 정면을 네, 이제 정면을 봐주시죠. 시선 조금 더 가까이,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약간 지그재그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야 한 장면에 잡힐 수 있으니까요. 네, 정면 봐주시죠. 시선만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만 왼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예, 우리 드림아이. 네, 네, 드림아이.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드림아이 한번 외칠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제작진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모두 단체 촬영. 자, 드림아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겠죠? 멋진 포즈. 예, 갑니다. 시선 중앙을 봐주시죠.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죠? 아, 좋아요. 오른쪽 시선 봐주시고요.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죠. 네. 자,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트. 요즘에 인기 있는 하트들 한번 해볼까요? 자, 정면 봐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 혜미와 어린 삼동 두 분 촬영을 할게요. 다른 분들은 무대 옆쪽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아, 빌리 엘리어트와 마틸다가 만났습니다. 드림아이에서. 정말 잘 컸죠? 자, 중앙 봐주시고요. 계속 진행형인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네, Z세대답게. 네, 좋아요. 시선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이슨, 진국, 백희, 오혁 네 분 모실게요. 진진, 장동우, 그리고 오종혁, 박규리 배우입니다. 네. 네 분. 시선 중앙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죠.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하이 갈까요? 드림하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옆쪽으로 모시고. 자, 이제 송삼동 한 분씩 만나볼게요. 은문석 배우 먼저 단독 촬영입니다. 은문석 배우 마음껏 펼치세요. 삼동이 안에 있는 그거 40년 동안 키워왔던 그 꿈. 나는 은문석이다. 고로 나는 송삼동이다. 네. 멋진 댄스 포즈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승훈 배우 모실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승훈 배우 프리스타일입니다.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드림하이고요. 자, 그리고 바꿔서 중앙을 봐주고 하트. 우리 이승훈 배우 정도면 사실 헤드스핀도 나올 법한데요. 자, 점프샷 갑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잘 잡아주시고. 자, 조심하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완벽해요. 자, 못 담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괜찮아요? 무릎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유태양 배우 모실게요. 자, 유태양 배우 중앙에 서셔서요. 중앙을 봐주시고요. 자유롭게 포즈를. 네, 엄지척. 그리고 손인사. 자, 댄스 포즈도 한번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 높이. 그야말로 드림하이죠. 마지막에 커튼콜 느낌으로. 자, 우리 삼동이들 모두 만나볼게요. 새 삼동이가 뭉쳤습니다. 네. 중앙을 봐주시고요. 자, 시선 오른쪽. 시선 왼쪽. 그리고 정면. 자, 삼동이들의 포즈,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 좋아요. 약간 K-팝을 사랑하는, K 좋습니다. 거기서 또 목걸이가 있었죠. 네. 삼동, 우리 약간 예전 그 힙합 그 느낌으로 약간 업타운 서태지 아이들 폰 한번 가볼까요? 예. 잠깐만. K-팝. 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분 인사드릴게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삼동이들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은아 총괄 프로듀서께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주역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자, 다 오시면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본인 이름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쇼뮤지컬 드리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지금 제 옆에 계신 은문석 씨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먼 길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드림아이에서 송삼동 역을 맡은 은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승훈 씨,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둘째 삼동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태양 씨. 네, 반갑습니다.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송삼동 역을 맡고 있는 막내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아 총괄 프로듀서께서 인사해 주시죠. 네, 쇼뮤지컬 드림아이 총괄 프로듀서 김은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종석님. 안녕하세요. 뮤지컬 드림아이의 연출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용준 안무 감독님.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무 총감독 최용준입니다. 네, 하태성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하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종혁 씨. 네, 안녕하세요.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우리 삼동과 백희와 나머지 아이들의 선생님 역을 맡고 있는 강오혁 역할의 오종혁입니다. 라임이 척척인데요, 정말. 예. 박규리 씨. 네, 안녕하세요.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윤백희 역을 맡고 있는 박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소명 배우. 안녕하세요.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어린 혜미와 혜성 역할을 맡고 있는 안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연서 배우. 네, 안녕하세요.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어린 삼동 역할과 준서 역할을 맡고 있는 심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동훈 씨.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네. 5월이에요, 5월. 죄송합니다. 5월에도 복 많이 받으면 좋죠. 예. 예. 인사해주세요. 네,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진국 역할을 맡고 있는 장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진 씨. 네, 안녕하세요. 쇼뮤지컬 드림아이의 제이슨 역을 맡은 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인사만 했는데도 뭔가 에너지가 쫙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지금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쇼뮤지컬 드림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시간 동안에 먼저 김은아 총괄 프로듀서님께 오늘 이렇게 프레스콜 기분이 어떠세요? 왜냐면 오래 준비해서 멋진 공연, 이번에 초연을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오늘 이렇게 프레스콜을 할 때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네, 옆에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작품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좀 많은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12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사고 없이 공연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올릴 수 없었던 거를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이종석 연출님, 네, 지금 굉장히 색다른 새로운 작품이 탄생을 했어요. 작품 소개를 연출님께서 좀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길어도 됩니까?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예, 하겠습니다. 눈치껏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우리 작품 쇼 뮤지컬 드림아이는 기존의 뮤지컬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뮤지컬이 장면, 드라마와 그리고 뮤지컬 넘버를 통해서 한 작품의 이야기의 서사를 끌고 간다면 우리 작품은 드라마와 춤이 넘버만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드라마의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 쇼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쇼인지 뮤지컬인지 또 콘서트인지 보시는 분마다 저마다의 경험과 또 저마다 보고 싶은 관점을 통해서 작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실 수 있지만 그 10년 전에 방영했던 그 드라마 드림하이의 그 서사 구조, 그때의 인물들의 10년 후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고, 네. 그래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또 10년 전에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인물들이나 또 이 공연을 만나는 관객들이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삶 속에 있는 어떤 잊어버린 삶의 순간들, 삶의 기억들 또는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이 늘 옳은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 그 송삼동이라는 인물과 또 주변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안무님 잘 하시겠지만 제가 네. 조금 더 보태면 이 작품에 왜 이렇게 춤이 강력하고 강렬하게 많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의 두려움과 또 삶에 대한 열정들이 결국은 이 춤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뮤지컬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작품 속에서는 노래만큼 몸짓을 통해서 노래보다 원초적인 몸짓을 통해서 이 작품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는 열망들의 해결점들을 찾아보고 싶었고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감독님? 대단하신데요. 예. 최영준 그 안무 감독님. 사실 이 작품이 쇼뮤지컬 드림아이가 그 댄스 퍼포먼스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안무 감독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일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뮤지컬을 안무를 처음 해봤는데 안무를 만드는 어려움보다는 이 장면을 잇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상황마다 옆에 계신 이종석 연출님께서 여러 가지 팁과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잘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배우분들의 노력. 배우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특히 저기 음은석 배우님께서 저희가 퍼포먼스가 14개거든요. 네? 14개예요. 14개? 14개인데 14번 다 의견을 아이디어를. 매우 자유롭게 많이 주셔가지고 퍼포먼스가 매우 튼튼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코어 안무 감독 정도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이제 댄서 출신이셔가지고 하고, 예. 너무너무 감각이 남다르세요. 네, 말씀 잘해주셔야 돼요. 저는 좋은 의도로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예.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대단합니다. 저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댄서분들, 각 장르의 40여 명의 댄서분들이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드림아이를 끌고 가는 약간 좀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하태성
예, 음악 감독님. 사실 이 쇼뮤지컬 드림아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원작에 있었던 곡과 그리고 또 굉장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곡들이, 새로운 곡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K-팝이 위주가 되는 뮤지컬과는 전혀 또 다른 장르의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또 뮤지컬스럽게 어떻게 K-팝과 잘 융화시켜서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특별히 이번 뮤지컬에서 저희가 이제 담아내고자 했던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를 하자면 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그래서 네, 그 어떤 사실은 무대 위에 너무나 많은 훌륭하신 배우님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뮤지컬은 특히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 프로듀서 김은하 프로듀서님께서도 그 마음이 조금 저와 같지 않았을까? 또 연출을 하시는 이종성 연출님 또한 모두가 다 하나의 별로서 꺼지지 않는 별로서 좀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객들도 여기 와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곡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에 저희 너의 무대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지만 모두가 그 힘든 시기에 옆에 누군가는 꼭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응원을 통해서 여기서 희망을 얻고 꿈을 되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심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공연을 미리 봤는데 정말 저에게 응원을 하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관객 한 분 한 분에게 그 메시지와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뉴스엔 이하나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일단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좀 생략된 인물들이 좀 있던데 그 뮤지컬화로 하면서 어떤 포인트로 좀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송삼동 역을 맡은 분들은 또 이제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되게 이제 색깔이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연출 이제 뮤지컬에 도전하게 된 배우들도 일부 계신데 첫 네. 도전한 배우들도 일부 계신데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쇼 뮤지컬이 되면서 생략된 인물이나 내용들 그런 점 그리고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출을 하셨는지 이번에. 네, 연출 입장에서 원작이 있는 작품을 새롭게 뮤지컬화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작품만이 아니라 뮤지컬 여명인동자도 또 모래시계도 또 훌륭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여러 작품들이 뮤지컬화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모든 창작자들, 우리 동료 창작자들이나 동료 연출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번에 좀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원작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2시간 안에 압축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긴 서사들 다 담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 즉 현재의 관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좀 뒀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 그 송삼동은 늘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시골에서 올라왔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에도 우리 송삼동은 최고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 또 자신의 현재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또 나아감의 부대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인물들보다 이 송삼동과 주변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가까운 친구들 4명에게 압축을 해서 이들의 갈등 관계,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이었던 사람들, 그 경쟁의 시간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아무리 자리가 높아지고 자기가 현재가 최고라고 남들이 말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우리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두려움이 저도 있고 이 무대에 계신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함께 계실 거고 그것이 드라마 속에 있는 송삼동과 10년 전의 송삼동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송삼동의 10년 전과 그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4명의 인물을 좀 압축을 해서 다른 것들을 좀 제거하고
이 송삼동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은 변하지 않고 현재의 두려움과 또 현재의 싸워가는 모습을 좀 더 중심으로 두고자 다른 인물들은 제거했습니다. 아까운 건 많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현재 오늘 우리 관객과 함께하는 갈등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삼동이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작에 워낙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은문석 씨가 마침 마이크를 저부터 들고 한번 계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은 대극장이고 얼굴이 잘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아, 대극장이라 예. 대극장이고 잘 보이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실루엣만 보일 거다. 예. 그래서 전 디테일하게 눈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보일 거라는 보일 어떤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예. 뒤고 또 이 친구가 또 세월을 제대로 맞았을 수도 있고 예, 많은 일들이 있었을 많은 수 일이 있죠. 있을 수 예. 있어서 저 거기에 저 나름대로 어떤 지나친 메소드로 몰입을 했고요. 지금 우리 그 기자님들께서 줌으로 당겨서 우리 은문석 씨 눈 쪽을 찍고 계세요, 지금. 지금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쫙쫙 당기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70% 예. 이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송삼동 역을 제가 계속 이제 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저랑 너무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이미지는 다르지만 아니, 우리가 또 제가 살아오면서 네네 예.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이 준비하는 과정 동안 내 인생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했던 적이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몰입해서 정말 송삼동이라는 캐릭터를 지금 사랑하게 됐고, 예.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자신 있게 말 못했거든요. 드림하이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근데 지금은 드림하이에서 송삼동 역할을 합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김수현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김수현 씨한테요? 예. 되도록 극을 안 보러 오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집중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캐릭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멋집니다. 춤을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지금 5kg이 감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은문석 씨가. 이승훈 씨, 어떠셨나요?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워낙 또 유명한 역할이기 때문에 송삼동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정말 뭐 노래나 춤이나 준비를 많이 했지만 역시나 이 사투리 연기를 구사하기 위해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네. 가장 잘. 네, 30년 전부터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 역할을 위해서. 정말 뭐 스토리며 뭐 이 억양이며 모두 저를 위한, 나만을 위한. 30년 전부터 준비했다. 네, 미리 설계를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뒤를 내다보시고 부산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승훈 씨, 네.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사투리로 드림하이 많이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드림아이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예. 최고라는 게 억수로 외롭고 불안한 자리 알겠나? 근데 그래도 되고 싶다. 많이 보러 와줘 있어. 이거죠. 30년 동안 준비된 맞습니다. 이승훈 30년 을 배우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자, 지금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유태양 씨.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지금 내 이야기다 30년 동안 준비했다. 자, 이제 유태양 배우. 반갑습니다. 태양입니다. 앞에서 너무 멋진 말들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저는 일단 저도 사실 현직으로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제 종종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어떤 이런 그렇죠. 역경과 고비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어떤 벽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회피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강요당하는 순간들이 오는데요. 그 순간마다 항상 느꼈던 거는 이 벽을 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잘했고 결과치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극에서도 그런 대사들이 있는데요. 벽이 내 앞을 막으면 넘어뜨리면 길이 될 거라고 했다라는 대사가 있듯이 저도 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김수현 배우님의 너무 멋진 작품이 있지만 저는 저로서의 어떤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 송삼동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특히 회상씬에서 조금 울컥하는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어린 삼동, 그러니까 어린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어린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꿈을 꾸는 그 모든 삼동이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맞닿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쇼 뮤지컬 또는 뮤지컬에 데뷔를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진 씨죠? 네, 진진 씨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 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좀 질문 주셨어요. 사실 뮤지컬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춤과 원래 포지션은 가수로서는 이제 래퍼다 보니까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분명히 이제 춤과 랩만 하면 된다. 처음에 시작은 예, 시작은 그렇게 얘기가 딱 들어와서 오케이 하면 되겠다. 네, 별거 아니구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노래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난관에 아까 태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벽을 넘어뜨리면 제 길이 길이 된다. 되듯이 열심히 그렇게 갈고 닦았는데 아까 문석이 형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사실 연습생 때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너무 고생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작품 잘 만난 것 같고 너무 도전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팬들과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 춤과 랩만 하면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되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노래도 잘했나 보는 관객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뭐 진진 씨뿐만 아니라 유태양 씨도 그렇고 승훈 씨도 그렇고 동우 씨도 그렇고 다 너무 뭐 랩, 노래, 안무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관객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네, 뒤쪽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마이크 먼저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뒤쪽이죠. 네. 기자님, 네, 마이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뒤쪽부터 하신다는 줄 알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형식이 다르다, 새롭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뭐 앞에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같이 아예 랩 배틀을 하는 뮤지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뮤지컬도. 근데 그 중에 또 이런 작품이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드럼하이다 하면 그 학생들의 꿈을 향한 뭔가의 의지 그리고 선생이나 어른의 어떤 그래도 뭔가 조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성장해가는 그 정말로 소년물이죠 말하자면 그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근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제 10년 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또 그 드림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것도 송삼동으로 10년 후 뭔가 엄청나게 성공해 있는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조금 그럼 이 작품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 드림하이로 이게 일단 첫 번째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작품들이 몇 년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굉장히 그 안무나 이런 데 아주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많이 치중되면 그래도 우리가 뮤지컬을 보는 재미는 연기와 노래와 춤과 이 무대와 이것들을 같이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예술인 건데 그 균형을 좀 어떻게 맞추려고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원작에 있는 작품들이 크게 성공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래도 원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이렇게 공연 무대로 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 실패를 우리 관계자분들도 아실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뭔가 이 원작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셨던 그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하셨던 그 처음의 기획의 또 시작 그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네. 와,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자님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응원을 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연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드림하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닌 삼동이의 10년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미 성공한 삼동이를 통해서 그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10년 됐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는 뮤지컬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늘 우리 학교에 올 때에는 다 뮤지컬 스타가 되고 싶어서 오거든요. 근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도 되나? 왜냐면 그전까지는 잘한다 소리 들었거든. 학교 들어오면 잘하는 애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아이 두려움도 있고 또 현장에서 공연을 보면은 자기의 현재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바라봤을 때의 삶과 그 삶 속에 들어왔을 때의 나의 삶에 대한 이질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학년 마침 휴학들을 많이 합니다. 3학년 돌아오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을 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워내서 졸업을 시키면 잘하면 좋은데 졸업하고도 또 한 10년간 이분들이 자기 길을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 맡으면서 그 송삼동에게도 집중을 했지만 오역에게 저에게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삶에 대한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대한 마음이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송삼동이라는 인물의 현재가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 경험 속에서 그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의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으로서 좋은 지표가 돼서 그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졸업한 학생들에게 삶과 꿈과 직장을 주면 좋겠는데 내 삶 자체가 녹록치 않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만큼 노력에 대비해서 노력만큼 많은 걸 주지 못할 때의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우리 작품 속에는 그런 얘기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삼동이라는 인물이 10년 전에 학생 때에 꿈꿨고 드림아이 팀을 결성하고 이겨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끝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정말 남들이 볼 땐 성공을 했지만 그 사람의 현재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던 것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원초적인 꿈에 대한 발원, 네가 무엇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싶어 노래한 건지 노래를 잘해서 스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하고 작품 속에 그런 일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삶이 늘 불안정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삶일지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삶이 잘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안심해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역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뮤지컬 드림아이 속에서는 과거 원작의 바탕을 두지만 그 바탕을 둔 사람들의 10년 후의 얘기를 통해서 이 돌아갈 회기점들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싶었고 그래서 관객들의 현재의 삶과 좀 맞닿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출님의 목소리 톤이 마치 지금 보신 분들께 종교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팔딱팔딱 뛰는 그 꿈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내가 잠시 높은 벽이라고 생각해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 또 연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에서 연출을 또 그렇게 중심을 잡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댄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이 작품에서 뭐 연기, 노래 그리고 댄스까지 어떤 부분을 이제 균형을 좀 어떻게 맞추려고 하셨는지도 사실 연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배우들한테 질문 많이 하고 네. 아니, 질문이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몇 왜냐면 마디 이게 안 할 줄 알고 왔는데 새로운 작품의 탄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연출자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 시작한데요.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셨는지 좀. 예. 네, 그 중심이 되는 사실은 이야기의 밸런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과 함께 우리 작품에 춤도 많고 노래도 많고 하지만 볼거리가 많긴 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이야기가 가지 못한다면 춤과 노래는 요식행위, 장식에 불과하다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의 흐름을 잡는 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그 서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담겨져야 되니까 이 현재의 삶은 이들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니 그 다음에 춤의 비중을 뒀고 노래의 비중을 두지 않은 건 아닙니다. 노래의 비중도 많이 두려고 노력하고 함께 밸런스를 맞췄는데 노래의 비중을 앞에 우리 작곡가님 말씀하셨듯이 K-팝 노래하고 또 뮤지컬의 송 넘버하고의 접점을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품은 지금 진화하는 중입니다. 여러 장르의 뮤지컬들이 있고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번 작품이 완벽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 프로듀서 마찬가지고 여긴 창작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 마음에 다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것을 점점 위해서 나아지고 있다.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진화해서 이번 시즌 공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그리고 그 선택을 가장 완성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볼 때 뮤지컬의 기본 문법을 저도 뮤지컬을 오래 해다 보니까 저 안에 문법이 너무 갇혀 있더라고요. 뮤지컬은 이래야 돼요. 여기서 노래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너무 갇혀 있어서 그것들을 깨는데도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100% 우리가 처음 발의한 만큼의 만족도, 완성도를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더 진화해서 이번 작업을 계기로 드림아이 시즌2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 없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드림아이 시즌2 할 땐 더 완성도 높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객들께 죄송한 것은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버전은 이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 욕심이 안 찬다는 거니까 거기엔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시면 제가 다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노래도 더 잘하게 할 거고 춤도 더 잘 추게 할 거고 연기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놔도 아쉬움이라는 건들이 있고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매회 또 공연이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김은하 프로듀서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작의 힘이 물론 있지만 원작에 있는 작품을 이번에 기획하시게 된 그 의도라든지 그 시작을 좀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댄서들과 오래 일을 함께 했었고요. 댄서분들이 무대 아니면 살 수 없거나, 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떤, 댄서들의 생존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나 그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살아오신 거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고 살았고,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감정을 작품에 담고 싶었어요. 우연히 많은 작품을 보다가 드림아이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 안에 이제 꿈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기획을 해 나갔던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 뭔가 해보고 싶은 초등학교 이하에 해보고 싶은 그런 그 나이대 설정보다 꿈이 생겨버린 10대부터 꿈을 이룰 수 없는 마흔에 이르기까지 약간 어떤 판단을 결정해야 되는 그 세대 간의 그 꿈에 대한 서사를 좀 녹여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는 그 16부작 중에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건 이제 성공이라는 테마를 잡았거든요. 뭔가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신랑도 그렇지만 이제 예술가들의 삶을 옆에서 보다 보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혹은 이제 안 되나 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살아왔고 10년에 걸쳐 영화가 하나 나오기도 하고 뮤지컬 제작을
최선을 다해도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뭔가 살아남아야만 한 어떤 생존해야 되는 꿈의 형체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댄서들과 살아온 거를 좀 공감해낼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꿈과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 프로듀서가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을, 혹시 기자님도 지금 손 드신 건가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네. 네, 안녕하세요. 유스원의 아는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진 씨랑 장동우 씨랑 박규리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드림아이 자체가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K-팝 아이돌로서 좀 공감됐던 부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아이돌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됐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공감됐던 부분. 동훈 씨부터 좀 여쭐게요. 네. 그 대사 중에서 제 대사는 아니지만 keep danc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은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 춤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저는 공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때 데뷔를 했는데요. 네, 이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사가 계속 와닿았고 제가 현재 나이보다도 10년 뒤여도 여러 배우분들과 함께 keep dancing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규리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작품 속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백희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장면 속에서 이 친구들의 눈을 마주 보면서 대하다 보니까 좀 더 확 와닿은 것 같아요. 이 반짝반짝한 눈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연습생 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습했던 모습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겠구나. 저희 작품 속에서도 네 꿈이 환장할 정도로 예쁘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처럼 정말 그때의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K-팝 아이돌에 대한 그런 환상이라든지 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반짝반짝하게 환장할 정도로 예쁘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고 예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저도 한번 다시 되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공감을 많이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진 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최고의 장점은 세대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MZ 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성공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꿈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저희를 가르쳐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예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포인트들마다의 장점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중간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이제 보면 정말 아까 규리 누나가 얘기해 준 대로 너무 예뻐 보여요. 저희가 17살, 18살 때 갖고 있던 꿈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정말 나도 저랬었구나. 이런 거를 되새기면서 다시 저는 27으로 이제 어쨌든 극 중에서 나오는데 그 정도 나이대에서 또 한 번 다시 느끼고 다시 재도전하는 의미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굉장히 임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공감이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종혁 씨께도 여쭐게요. 종혁 씨도 사실 그 아이돌로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또 선생님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이제 공연을 이제 계속 하면서 아직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뭔가 이제 선배다, 형이다라는 자각 없이 여태까지 왔었는데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규리 씨도 말씀하셨고 진진 씨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진진 씨, 동우 씨, 규리 씨, 태양 씨, 승훈 씨
문성님. 네, 사실 이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 곳이 더 뜨거워지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초반에는 사실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새로운 구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내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주말 반납하고 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없는 날도 연습실 한 곳을 개방해달라. 그래서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지켜보다 보니 스스로 성장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에 박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넘겨주기보단 그냥 정말 궁금할 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본다는 게 너무 새로웠었고, 이러면서 우리 작품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작품이 가진 드림하이라는 원작이 가진 힘도 있겠지만, 이 크리에이티브 팀부터 참여하는 배우들 그리고 댄서들까지 모든 팀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사실 연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의 입장으로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공연인 진짜 것 같아요. 역할처럼 오정욱 씨가 누군가를 응원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네. 네, 승훈 씨. 오정혁 선배님께서 이제 극 중에서도 선생님이시지만 무대 밑에서도 저희들의 뮤지컬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뮤지컬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 저희 배우 중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굉장히 조언을, 밑에서도 선생님으로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아까는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그런 뮤지컬 레슨도 해주시다가 골프 레슨도 해주시더라고요. 레슨이? 네, 레슨 해주시다가 다양한 레슨을 해줬네요. 골프 레슨도 중간중간 노래 좀 레슨 가끔 하다가, 해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후배들이 좋은 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소은 씨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기자님들 빵빵 터졌어요. 대단합니다. 이승훈 씨가 이렇게 또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것을 팔아는 오종혁 덕분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작품들이 워낙에 또 고창석 선배님을 비롯해서 맞아요. 워낙 쟁제 기라성 같은 이제 배우 선배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팁도 얻고, 연기적으로나 어떠한 멘탈 마인드셋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신과 구가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런 어린 친구들, 심지어 뭐 소명이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뮤지컬 무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베테랑이고 해서 어린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얻고, 저희가 많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주변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스승이었던.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또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스승의 날이 며칠 전이었죠. 스승님 여기 다 감사의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어린 삼동과 어린 햄이 현서 배우와 소명 배우도 마이크를 좀 들어주세요. 사실 빌리 엘리엇 그리고 마틸다를 통해서 워낙에 또 뛰어난 연기력과 뭐 무대를 장악했던 분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했던 드림하이는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저는 마틸다가 끝나고 5년 동안 뮤지컬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쇼뮤지컬 드림아이를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 하기 전에부터 많이 생각했던 거는 무대가 그립다라는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그리고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명 배우 얼굴을 보니까 저도 막 함께 벅차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서 배우, 심현서 배우. 소명이가 말을 너무 잘해서 저는 처음에 드림아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빌리 엘리엇을 하고 나서 공연장에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드라마 촬영이나 그런 것만 하고 춤만 췄었는데, 처음에 딱 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의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거에 못 보여드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너무 존경했던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에 쓴다는 건 너무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항상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대답을 하는 모든 분들, 연출님을 포함해서 우리 배우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에게 이 작품이 다 드림하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느낌, 상황, 예, 이 모든 것들이 드림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예,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서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게 적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타이밍을 좀 놓쳐서 전 최영준 안무가님 혹은 연출님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춤이 더 주가 되는 새로운 뮤지컬이다. 뭐 뮤지컬이 아닌 문법을 깨는 뮤지컬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댄스 뮤지컬도 처음이 아니고 K-팝을 소재로 한 주크박스 뮤지컬도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보면서 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더하이츠 같은 작품도 생각이 났고, 물론 창작극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중견 가수들의 주크박스 뮤지컬이 아니라 뭐 현역에 있던 티아라 노래를 다 했던 롤리폴리 같은 작품도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가 새로운지는 저희가 오늘 30분의 시연을 보고는 한 번에 캐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무를 직접 짜신 분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좀 뭔가를 깨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건지, 좀 어떤 포인트를 보면 관객들이 좀 더 이 작품의 새로움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최영준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방금 그 시연 때 보신 어떤 그 K-팝적인 무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감정이나 상황을 녹인 연출들도 꽤 덜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쇼뮤지컬 드림아이에는 이 춤의 많은 장르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장르의 댄서 분들을 40여 명 캐스팅을 했었고요. 오늘 시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등장하지 못한 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제 정말로 실제로 보시면 와, 정말 춤에 다양한 장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게 잘 녹아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왜냐면 이 또 새로운 작품, 그리고 춤에 대해서 이게 춤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터 입장으로, 창작자 입장으로서 고뇌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K-팝 퍼포먼스를 만들잖아요. 그 중심에 있죠. 수백여 곡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이 가장 길고 고되다고 느꼈던 게 일단 캐스트가 많고요. 그러니까 2배, 3배로 항상 연습 기간을 잡아야 하고 이 연습 시간이 이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으나 저는 이제 같이 배우분들하고 연출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감정이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또 한 번 또 좋은 성장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승훈 씨가 뭔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 마이크를.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무대에서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무대에서는 스트릿 댄스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표님이 이 스트릿 댄스라는 장르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뭐 락킹, 비보이, 힙합, 팝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올드스쿨과 뉴스쿨 모든 장르들을 최대한 한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거를 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무대에서 봤던 춤들은 뭐 기존에 우리가 TV에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K-팝과 뭐 어떠한 메가크루 형식의 안무였지만은 그런 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이렇게 동작으로 담아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춤을 넘어서 그러니까 몸으로 일컬어지는 행위 예술 자체를 저희가 무대에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존에 보던 그런 안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를 저희 뮤지컬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에서 네, 오셨어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예. 네, 지금 뭔가 추가로 하시려나 본데,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기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네, 기자님. 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황소영 기자의 질문에서도 좀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계속 지금 이렇게 돌고 도는 게 궁금한 게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험만 봤을 때는 아직 전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험만 봤을 때는 첫 등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워낙에 이 작품의 소재 자체가 K-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안무와 그런 음악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그렇죠.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중간에 뭐 친구들의 배틀 같은 뭐 그런 느낌에서 보면 또 그런 데선 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그런 장면이나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작품은 이미 작품 명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13만 원짜리 뮤직뱅크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역동적인 춤과 안무와 이런 것들이 그것만 보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도 질문을 했지만 그게 이 이야기와 스토리와 연기와 노래와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모자라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뮤지컬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밸런스도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점을 두었던 새로움이 무엇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뮤지컬로 보여주기 위한 새로움. 그래서 그 안무나 이런 것들, 그 K-팝과 관련한 스트릿 댄스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사실 우리 관객은 다소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그 드림 하이로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움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K-팝 안무뿐만이 아니라 뭐 이야기와 접목의 무대 아마 그 굉장히 새로운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아마 접목돼서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연출님께서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참 좋습니다. 말 많이 해서 충분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사, 믿음직스러운 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춤과 노래의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런스는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래가 더 많았어야 하는 것, 넘버로서 이야기했던 보통 뮤지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 언어들이 춤의 언어, 몸의 언어들로 다시 배치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준 안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춤 안에는 감정적 가치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여러 장르의 춤들이 그 감정적 가치 안에 녹아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출인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만 보통 뮤지컬은 넘버가 배치될 곳에 그 몸짓의 언어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상황들을 함께 그러니까 꼭 말하지 않더라도 인물의 상황들을 그 몸짓의 언어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사와 그 서사를 따라가고 있는 인물들의 상태가 노래보다는 몸짓이 더 많이 우선 배치하려고 노력한 점, 이미 다른 뮤지컬과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설명 있으면 안무님 더 해주시죠. 너무 충분하니까. 네, 아마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연출이라는 직업으로서의 어려웠던 점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뮤지컬만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K-팝을 하셨던 분, 또 춤을 추시는 분들, 또 아주 어린 배우부터 시작해서 또 초등학생 배우,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배우들 여러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감사했던 건 우리 댄서, 38명의 댄서분들입니다. 굉장히 고난이 도의 춤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또 그것을 배우들과 함께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다시 연습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그분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 성실함, 그분들이 보여준 그 자기 완성에 대한 노력들이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 다른 배우들도 그들의 노력에 못 미치지 않기 위해 더 애를 썼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38명의 우리 무대 위에 춤으로 추는 배우들 또 14명의 또 학생 배우들 그리고 또 주역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자기의 경험을 우선히 내놓고 누구 하나 스타라고 뻐기거나 아니면 위화감을 만들지 않고 이 작품 안에서 모두가 배우로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그것이 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작품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서사만큼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들이었는데 그런 관계들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힘들이 관객들에게도 우리의 무대에서는 누구 하나가 존중받지 않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공연을 만들어 갈 것이 관객들에게도 온전한 그 힘과 빛으로 그 서사의 밸런스만큼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네, 거의 코 풀어두세요 지금. 네, 네. 여기 계신 분들만큼 제가 이제 뮤지컬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뮤지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함께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어떤 리미트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이 무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그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왜 이걸 하고 싶어 했는지, 이걸 왜 좋아했는지 그런 해답들을 결국은 제 안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뮤지컬과는 가장 다른 우리 뮤지컬만의 강한 강점인 서사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 자체가 가수, 음악을 위해서 내 꿈을 평생을 바쳤던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이 형 40년 동안 그 꿈을 향해서 정말 그 송삼동과 비슷한 삶을 40년 동안 살아오신 사람, 저도 물론이고 태양 씨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음악과 그 가수 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20대 넘어서 이런 꿈을 꾼 친구들 정말 드물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이 무대 위에 서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렸던 친구들인데 그런 모습이 무대 위에서 역할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공감이 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함을 많이 느꼈고 공감을 많이 되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관객들로도 하여금 전달이? 네. 혹시나 저희들처럼 뭔가 이런 힘이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위로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위로와 응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저는 지금 한편의 극을 보는 것 같은, 예, 이 극 속의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 배우가 이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님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창작 뮤지컬에 대한 응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애정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즘 티켓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것을 또 보답하는 작품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지금 오늘 뭐 다 느끼셨겠지만 연출 배우분들을 통틀어서 이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할 정도로 지금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대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와, 이렇게 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기는 처음이라 얼마나 서로가 열정이 지금 느껴지는 시간인데 은문석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내어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드림아이에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은문석 씨가 마치 대표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더 말씀해 주실, 네. 우리 태양 씨도 좀.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제 공연을 보러 오신 지인분들과 관객분들께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공연을 보고,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과 열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보신 관객분들이 그걸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아 프로듀서님, 네. 작품을 기획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그 10년 후가 상상이 되는 삼동이, 진국이, 제이슨 그 주인공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너무 힘들게 모든 팀과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안무 감독님도 그렇지만 다양한 수많은 제작을 하면서 저희의 어떤 감성을 표현하는 것도 무지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어떤 춤이라는 소스를 넣기 위해서 서사를 간소화했지만 그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말과 목소리와 대사로 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만으로 표현된다고 믿고 작품을 용기를 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대표 프로듀서님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왜냐면 포토타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인사를 아니면 연출님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표로? 네. 네, 오늘 참 행복합니다. 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우리 이 무대에 지금 서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이 무대 지금은 같이 아니지만 아까 시연할 때 만났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배우들, 그리고 이 앞과 무대 뒤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계속 킵 댄싱 할 수 있도록 네. 잘 이끌고, 잘 응원하고, 잘 격려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모든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선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